트럼프 피습 사태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피습 사건이 조작극이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금융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지금 트럼프 후보의 피습 사건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심지어 자작극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문의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뒤쪽에 그 배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측면에서 많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과거의 그 음모설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트럼프가 피습 사건 때 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뉴스에 먼저 이렇게 해설하는 거 있고 시장에 영향 평가하는 게 그렇죠. 나중에 평가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좀 평가해 달라는 걸 말씀드렸고 트럼프 피격 문제는 예.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람이 좀 우선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앞서가기보다는 나중에 좀 분석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시각인데요.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총격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피습에 대해서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해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막이 이거 돌아가겠습니다는 너무 짧은 순간에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음모설을 제기하는 게 사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워싱턴 포스트야 뭐 바이든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는 워싱턴 포스트도 중립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피습 음모설을 제기했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 영계 BBC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너무나 순간 찰나에 완벽하다는 측면에서 음모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 진영도 바이든의 음모설을 제기하는 상태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측면에서 굳이 이 순간에 사실 그 바이든의 음모설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파만파 혼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 시장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지금 우선 트럼프 피습 직후에 당연시되던 트럼프 대세론에 대해서도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피습 이후에 첫날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첫날이 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제 트럼프 피습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 분위기는 피습 전의 모습과 피습 이후의 모습과 거의 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피습 장면 때문에 예. 어제 이렇게 해서 보면 많은 전문가들 분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었습니다는 오늘 그 위험자산에 대한 미국 증시가 올랐죠. 그렇죠. 트럼프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자산을 얘기하는 국채시장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예.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아마 그렇죠.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의 첫날 피습 첫날 전에 먼저 했던 아시아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모습 보면 예.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나왔던 첫날 피해 영향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런 각도가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피습 직후에 트럼프의 대선이 굳었죠. 물론 예. 이제 지금까지 대선이 이게 흐트러졌다, 뭐 이렇게 완전히 흐트러졌다 분위기는 아닙니다는 80%까지 갔던 이렇게 트럼프의 지지도, 예. 당선 확률이 되겠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어서 60%대까지. 물론 이제 트럼프의 60%대 트럼프의 당선률이 높습니다는 이 시각을 볼 때 직후에 80%가 지금 6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참여한 사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 피습 직후에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과연 트럼프 피습 사건 영향 때문인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은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피습 이후에 예. 가격의 상승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의 과거의 어록과 관계없이 인과관계 없이 갖다 들이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얘기죠. 비트코인은 이제 트럼프 시대가 접근될 때는 가장 그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되고 있지만 예. 트럼프의 과거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어록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트럼프 시대가 전개될 때에는 과연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화폐 개혁 차원에서 금본위제를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본위제를 주장했다 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시각에서 화폐 개혁을 주장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세가 되고 금본위제가 물론 이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본위제를 선행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비트코인에 가야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보면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렌시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부정적 시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시각이 바뀌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는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 예. 그랬을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피습 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장을 보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부분에 대해서 금권 정치의 지원금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로 많이 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산 가격을 평가하는 트럼프의 과거의 성향을 볼 때는 사실 최근에 트럼프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사실 센트럴 이펙트 최근의 모습에 따라서 평가하는 시각들이 많죠.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트럼프 피습 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가장 크게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위에 안전자산이 선호된다. 그렇죠. 금은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안전자산일까? 아, 그렇죠.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는 지금 마운스 콩 문제라든가 이런 예. 매물 물량이 의외로 빨리 좀 출회됐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수습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물 출회에 대한 과다한 수급 문제가 줄어들면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예.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판명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트럼프 피습 사태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뭐 중국 쪽 입장이 궁금하긴 한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보도되는 내용, 뉴스의 보도 차원에서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미치는 보고서 영향 측면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시청자분한테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피습 사태 중대한 문제죠. 뉴스는 보도합니다. 유럽이라든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렇게 뉴스는 보도하지만 의외로 차분한 대응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자국 문제로 유럽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 이 아우타키적 그 자급자족 성격상 국수의 성격상 유럽이라든가는 보도를 자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가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는 남의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대세를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상 굉장히 국익적인 측면에서 냉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익과께서 말씀하신 중국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3중 전해가 되고 있습니다는 트럼프 피습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증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지수를 볼 땐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당사국 미국의 금융보고서는 우리 켈서 분들도 예. 공식적인 미국의 금융사의 보고서가 트럼프의 피습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영향을 나온 보고서에 인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사는 국익과 결부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트럼프의 피습 문제는 사실상 뭐냐, 이 정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시에 설령 미치는 영향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효과를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로 보고서 잉크로 담는 문제는 투자자의 포지션 변경 문제와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러한 됐을 때 보고서를 담는 거거든요. 예. 말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트럼프 피습에 따라서 한국에서 관련 수혜지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도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거는 이전부터 저희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대세가 되면 예. 굉장히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건 이전서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피습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뭐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 측면에서 되면, 잉크로 새기면 그 자체가 굉장히 역사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피습 사건을 계기로 시장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트럼프 키즈, 트럼피즘 같은 단어들 다시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부통령 예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거론됐던 트럼프 부통령 후보는 이렇게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 예. 트럼프가 독주하면 독자 성향일수록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서 표심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바라지 않고 집권기간에 트럼프의 아주 독주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의 인물이 될 것이다. 예. 올해 나온 이에 의의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데 예상대로 제이드 벤슨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통령일 때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도 젊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가장 트럼프 퀴즈에 해당되는 퀴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퀴즈,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트럼프 피습 이렇게 범인이 공화당 예. 의원이었죠. 그렇게 관계를 해서 다시 미국사에서 트럼프 퀴즈, 트럼프 피즘 이런 것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2021년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에 미 의회에 점령했던 그 트럼프 퀴즈의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를 무조건 맹신하는 지지층. 또 트럼피즘이라고 나오죠. 트럼피즘은 아마 머스키즘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머스크 플러스 이즘 해서 이게 이제 원래는 트럼피즘에서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 플러스 이즘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동안 바이든 정부 이후에서도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한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해서 마치 본인이 섀도우 프레지던트로 행세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것이 중간 선거에서도 사실 그런 행위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렇게 예산안과 관련돼서도 많이 행세를 하고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피습과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막을 돌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새롭게 나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QAnon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우 음모론의 집단 통칭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요 QAnon에서 이렇게 파생됐던 블루 어넌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QAnon에 빗대어서 좌파 진영의 음모론 세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트럼프 피습 이렇게 주범이 현장에서 사살됐기 때문에 사실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외로운 늑대냐, 블루 어넌이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치러질수록 트럼프 퀴즈라든가 트럼피즘이 굉장히 맹신하는 분위기, 다시 부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진 첫날에도 예. 이 트럼프 퀴즈의 열렬한 세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만 채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미국 사회에 대선이 갈수록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용어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전당대회 분위기가 궁금하긴 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 느낌입니까? 네, 분위기는 사실 트럼프 맹신하는 사람들은 열광하는 분위기. 예. 그의 분위기는 거의 참석지 못하고 사실 워낙 경호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시각에서 좀 이 전당대회 첫날의 모습 가지고 대세와 결부시키느냐 하는 측면은 다른 측의 시각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객관적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빠른 소식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예. 아직 트럼프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존칭어를 쓰겠습니다. 예. 나오셔가지고 부통령을 임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등장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부통령을 임명해서 우리 그 한국경제TV 캐스터분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극적 효과를 놓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첫날에 어제 말씀드렸던 MAWA, Where's Again. 그다음에 둘째 날은 Safe Again. 그다음에 셋째는 Proud Again. 마지막에 미국의 다시 한번 캐치프레이즈는 Great Again에서 막아라고 이게 나올 때 수락연설과 함께 등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가를 강조할 때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를 보다 공고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다만 여기서 어제 자막에서 새롭게 변한 것은 트럼프가 직접 수정한 수락 연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 하는 측면이 주요 내용이 돼서 예. 사실 트럼프 피습 이후에 본인 자신이 미국 사회에 갈려지는 모습, 바이든 퀴즈와 트럼프 퀴즈와 갈려지는 모습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의 순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워낙 그렇게 좋은 내용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여러 가지 조작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 통합 분위기를 강조한다. 과거에 그 트럼프가 직접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연설문 같은 경우는 거의 의전 형태로 즉흥 연설을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직접 수정하는 내용도 지금 언론의 보도에 홍보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연 과거의 태도로 볼 때는 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또한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는 물론 정치에 대해서 테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봤다시피 어떤 집권이 되면 예. 역사의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나중에 역사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다는 자서전 형태로 나오겠습니다는 어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렇게 시장 분위기, 국민들의 분위기, 정치권 분위기, 바이든 진영은 더 그렇고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피습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 방송에서 예.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갈기갈기 째지는 모습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시청자분께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미국 사회는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예.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disregard crisis라는 말이 트럼프 피습 이후에 미국에서 자성 목소리로 나오는 상태거든요. 왜 그럴까? 자, 미국의 대통령 국민을 전체를 위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앞서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정부는 그것이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지난 10수년 동안 어려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누린데도 나와 관련돼 있어서는 옳은 거고 그다음에 나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반대다. 우리 국회에도 똑같죠. 이런 게 나오고 있다. 이게 이번에 트럼프 있어서는 안 되는 트럼프 피습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돌려서 과거 그 4년 전서부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취임 이후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는 완전히 미국 사회가 바이든 퀴즈와 트럼프 퀴즈로 양분되는 양상이죠. 그리고 4년 전에 미국의 상징이라 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데서 의회가 점령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누구 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왔느냐.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와 바이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속해 있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이렇게
몇 번의 안전을 걸치는 트럼프 후보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보다도 예. 미국 사회의 자성의 분위기가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대목인 듯 하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의회 점령 사건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문제를 잘 해결했더라면은 이 정도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사태를 외면하면은 결국에 핀볼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이스버그의 명제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핀볼 이펙트.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보링볼을 쫙 할 때는 스트라이크가 쫙 가죠. 서로 연쇄해서. 그래서 위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를 정리되지 않고 누적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스트라이크 돼서 뭐냐면 완전히 미국 사회가 되돌아올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예. 아마 디스리가드 크라이시스와 핀볼 크라이시스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도 미국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사이코로지 이펙트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펙트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 위기를 대지 않을 때 나중에 거인의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예.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사실 이렇게 미첼의 경고입니다. 초연결 사회, 초불확실한 사회에서는 이런 조그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될 때는 이 비관론이 거인의 위력을 발휘해서 돌이킬 수 없는 거대 태풍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어떤 사람으로 보면 피습 사건 그 자체가 뭐냐,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자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너무 이런 것을 돈 버는 거에서 결부시켜서 즉각 해소하지 말 것을 했습니다는 그 사건 자체는 한 사람에서 소중한 생명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 자당 해서 조작설까지 나오는 이런 병의 미국 사회가 지금 썩은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사회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가 지금 똑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권이라든가 보여지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내가 속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쁘다. 이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국 사회도 이게 자성할 수 있는 통합이라든가 화합을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으로 언론에서 그런 쪽으로 달아주기를 꼭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